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학령 교수님, 전주대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오학령 교수님을 모시고 간신 이야기를 듣는, 야 만만치 않은 존재 간신 우습게 보지 마라, 아무나 간신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학령 교수님 고생해 주셨는데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학령입니다. 야, 간신은 단순히 사익 추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스펙도 좋고 똑똑하고 게다가 집요해야 된다. 아, 이런 중국에 있는 간신들을 통해서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또 누구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5종류 정도를 이렇게 한번 범주화한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을 때는 나라 전체를 말아먹거나 군주를 기망하는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 이 범주로 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세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그러려면 아까 이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조고나 여부리도 뭐 만만치 않지만 조고가 대표적이지만 남을 잘 모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잘 제거해내고 자기의 이익을 이익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상대들을 아주 교묘하게 잘 쳐내는 참 모함하는 신하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신하가 이제 그러려면 아첨을 잘해가지고 총애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신하예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건 이제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짚어보기로 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 정말 유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오늘 간신 3부작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간신. 첫 번째, 남을 모함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간신이다. 그리고 아첨을 잘해서 군주한테 사랑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간신 유형은 재물을 잘 긁어 모아야 한다. 재물 내지는 세금을, 그때는 재물은 이제 나라 재정에서 이제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쪽이 되는데요. 그러면 남을 모함 잘하는 간신, 이런 걸 보고 참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 대략 판단을 하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눈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사태 간신들을 이게 말하자면 들여다보기 좋은 하나의 방편이고요. 요걸 골고루 가지고 있는 저 간신이 제일 뛰어난 간신이죠. 그렇죠. 나라도 팔아먹으면서 임금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남도 잘 모함하고 세금도 잘 걷고, 게다가 총애도 받고. 그거 멋있네요. 임금을 업신여기면서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그게 필수죠. 절대 진짜 충하진 않죠. 충하진 않은 존재인데 사랑은 받고. 분명한 것은 누가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이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간신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죠.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남을 모함 잘하는 간신. 어떤 간신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요건 조금 그 시작을 할 때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고전이 이제 뭐 사서 삼경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이 경이라고 하지만 뭐 시경, 역경, 주역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오경하면 이제 춘추 얘기를 집어넣는데, 아주 흥미로운 자료 중에 하나가 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대중음악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의 이 정서들이 오롯이 이렇게 담겨 있는 남녀간의 사랑 얘기라든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00여 수가 남아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경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시였으나 경이 된 거죠. 경이 된 건 이제 한나라 때 지나면서 이제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시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미 지금 해석하는 분들이 얘기할 때 이게 말하자면
참소하는 모습에 대한 네. 경계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가지를 찾아와 봤는데 네. 10월지교라 시경에 10월지교라고 하는 시인데요. 네. 이 대부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10월 지교면 숫자 아라비아 숫자 10. 그렇습니다. 네. 10월 달에 예. 네, 교분 사귐 네. 이런 건데요. 네. 아무튼 편한 시, 그러니까 옛날 노래니까 네, 네. 거기 이제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유황이라고 이 고대의 어두웠던 임금에 대한 유려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그에 대한 을 풍자하는 시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지런히 힘써 일하는데도 민면 종사하는데도 불감고로 아이고 힘들다는 말도 못해요. 근데 무죄무고한데 참구는 효효예요. 그러니까 죄 없고 허물도 없는데 날 모함하는 소리가 들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민지열 강천 자천 이 우리 아래 백성들이 받는 재앙이 이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네, 거죠. 네, 네. 준다 배증, 준다 배증 이 결국엔 직경유인. 그래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선 칭찬하고 뒤에서는 미워하는 거. 예. 이건 결국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계한 시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준다 배증 이게 이제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전에선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헐뜯고 해코지하는 증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참원의 핵심이죠. 네. 앞다르고 뒤다른 네. 이게 간신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 쉽게 못합니다. 앞뒤가 다르다는 거요? 앞뒤 다르다는 거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앞에서는 잘 해주다가 뒤에서는 해코지하는 거는 네.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 쉽지 않을걸요. 해코지하는 건 기본적으로 싫어한다거나 그게 무시한다거나 가능해야 되는 이런 건데 거죠. 예. 그 사람을 앞에서는 잘해주는 거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앞에서 충성하는 거 하다가 뒤에 가서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 이거는 좀 버전이 다른 좀 다르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도 학교 다닐 때도 좀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앞에서 많이 했죠. 네. 그게 그렇다고 해코지를 하진 않잖아요. 네. 투덜대는 수준. 투덜은 되지만 그 앞에서 하는 사실은 그때 앞에서 하는 목적이 사실은 뒤에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제 직장에서 상사 놓고 술 안주 삼는거나 네. 학생들이 좀 가끔 네. 하는거나 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네. 위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앉아서 한풀이 아니냐 하는 거하고는 한풀이라기보다는 넋두리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면전에서 칭찬하는 게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한다면 보통 사람의 버전은 아니네요. 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데서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일부러 아는 저기를 택했어요. 네. 오자서의 일화인데요. 네. 그건 뭐냐면 5월 동주란 말 유명한 오나라와 월나라가 이제 계속 싸우고 이랬는데 이제 한 판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나라의 왕의 함녀 구천하고 월 구천하고 싸웠던 함녀가 죽고 아들 부차가 즉위합니다. 이때 오나라 왕 부차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제 나라를 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오자서가 나와가지고 간언하는 건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고전에서 이제 간언한다 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사한 말도 간언이고, 한자로는 이해한다는 말이 간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후자는 지금 얘기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대개 이제 충신들이 하든거나 바른 말을 하는 거고, 간신들이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아첨하기 위해서나 헐뜯기 위해서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오자서가 제 나라 치를
때가 아니다. 이 오나라는 주로 양자강 이쪽에 있는 네. 거고 제나라는 우리 지금 산동 지역이니까 북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월은 월은 되게 더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개 이쪽이 이제 변방 지역인데 붙어 있으니까 싸우죠. 네. 그래가지고 오자서가 얘기를 합니다. 오나라한테 월나라가 옆에 있는 건 지금 뱃속에 질병이 들어 있는 거다. 근데 왜 월나라를 먼저 치질 않고 제나라를 공격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맞네요. 네. 예. 근데 그 오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차가 오나라 왕 부차가 공격을 했는데 제나라를 이깁니다.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죠. 두 가지가 사실 다 나와요. 어리석은 군주가 보이는 게 네. 이기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저놈 저거 사태도 모르면서 나 봐라 의기양양하게 네, 네. 이러면서 오만해지고 그렇죠. 그때 지고 왔으면 저놈이 저기 해가지고 나 졌다고 핑계를 아니, 저쪽으로 이게 돌리고 국민 대통합을 해가지고 힘을 모아도 쓰지 않을 판에 텐데 저것이 저래가지고 네, 반대나 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이제 졌다. 한다고 네.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리석은 군주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그렇죠. 결론이 뭐든 네. 간에. 네. 네. 이제 사실 그런 어리석음을 틈타서 그거를 눈치채는 자들이 간신 노릇을 하고 네. 들어오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 태지 비라는 사람이 요런 이제 오왕 저기 부차의 이 말을 알고 이 원래 오자서라는 자의 사람됨이 네. 이 포악하고 야박하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오왕 합녀가 이제 부왕께서 제나를 칠 때도 안 된다 그랬다. 근데 저는 맨날 반대만 했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왕이 제나라를 저기 치고 와서 승리를 이겼으니까. 거뒀으니까 네. 오자서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는 있지만 아, 저 분명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을 거다. 당신을 네. 아주 정확하게 이 부차의 빈 마음을 어리석은 그쵸.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근데 이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딱 거네요.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럴 때 절대 그러니까 오자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자기는 말 안 꺼내고 네.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다. 네. 대책을 세우란 말만 했을 뿐이다. 아. 그랬더니 왕이 딱 그 말 받고 부차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 말이 아니라도 내가 그놈을 의심했다. 그래가지고 오자서한테 이때 내렸던 검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총루검이에요. 네. 내려가지고 자결하라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칼이 내려오니까 오자서가 이제 탄식하죠. 탄식하면서 결국에는 참원하는 신하가 그 신하 비가 날 세상을 어지럽히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집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을 동쪽에다 걸어가지고 네. 네. 월나라가 오나라에 입성하는 걸 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오나라 망하는 거를 네. 보게 하라고 말을 하고 칼을 찌러 죽여요. 어이구. 그랬더니 이런 말 한 스스로, 거를 스스로. 스스로 이제 네. 칼을 내리는 게 자결하라는 네, 뜻이니까.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이 오왕 부차는 그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오자서 시체를 수습도 못하게 하고 네. 가죽 푸대에 넣어가지고 이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이제 나중에 그 오나라 사람들이 이게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이제 강가에다 사당 세우고 그랬다 그런 얘기합니다. 네. 근데 오자서가 실제로 이렇게 원망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본디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적 사료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전해온다. 네, 네. 물론 이제 전하는 기록들에는 나와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네, 딱 네, 하기는 네. 어렵지만 또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 네. 라고 하는 건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리죠. 부차가 네. 당해가지고 월나라한테 망하는 양상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참소하는 방식들은 군주가 어디가 빈틈인지를 네. 그리고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아. 아주 정확하게 읽어 나가면서 거기를 파고드는 것이죠. 이제 그래야 총애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범주. 어떻게 이제 좀 약간 참소를 하는 방식을 하나를 샘플로 얘기 드렸으면 이번에는 이제 아첨하면서 총애를 받는
네. 신화를 한번 또 언젠가 저희 그 인턴 하던 학생, 자원봉사하던 학생하고 같이 지역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잘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강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잘해주는 게 좋은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야 강의 평점은 높죠.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만남이어도 네.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보단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동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네, 하고. 네. 안 되는 측면은 어떤? 되는 거는 정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 생각이 맞네. 네. 이럴 때는 사람이 안도감이 들지 네, 않습니까? 네,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가 기존에 딱 믿고 있었던 것과 다른 얘기가 들어오면 네. 그러면은 거부감을 네, 많이 갖습니다. 저항감도 예, 생기고. 저항감이 네. 생기고. 근데 역시 공부하고 강의 들으면서 네. 그거 하는 건 자기 생각이 깨질 때 그렇죠. 갖는 쾌감이 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오학영 선생님 학자여서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이 깨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좋은 청중을 많이 만나는 것 아, 같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겠구나. 저뭐 네. 인권연대에서 네. 특강할 땐 특히 네. 그런 네. 경험이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청중들도 그런데 예.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듣고 싶은 얘기, 듣기 싫은 얘기 확 구별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이 먹으면 더하죠. 나이 먹으면. 네. 나이 먹으면 확실히. 근데 저는 그게 그리고 정벌을 준비하고 이런 왕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뭔가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네. 상황이면. 네. 그리고 왕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느끼면 더 그렇죠. 아, 나이 먹으면서 그거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나이 먹으면 체력이 떨어지는 게 네. 생각을 바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뇌의 운동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체력이 안 되면 기력이 안 되면 우리가 얘기할 때 기력이 안 되면 생각이 안 바뀌죠. 네.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도 뭐 나이 먹으면서 제일 고민하는 건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못 하는 거. 네.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 기력이 남아 있는 네.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일개 대학 선생과 예, 왕과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렇죠. 더하죠. 네. 더군다나 어쨌든 주변에서 저한테야 뭐 저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뭐 거의 별로 뭐, 없고요. 저 학기말 시험 평가 직전까지 학생들 뭐 우리 학생들은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준이 네. 뻔하기 때문에 네. 뭐 성적 잘 나오면 자기네가 잘했나 보다. 네, 네. 그럼 뭐 정말 기대가 없죠. 왕은 뭐 생사여탈을 그렇기 하니까. 때문에 네. 그 줄 수 있는 권한의 네. 폭이 이미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싫은 소리 한다는 걸 거의 들어보면서 클 가능성이 네.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 간언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렇죠. 일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우리 한번 이 팟캐스트에서 우리 같이 인권연대에서 오다방에서 할래다 못한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새길로 빠져가지고 미처 못했지만 경연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왕을 대놓고 가리키고 야단치고 네. 하는 전통이거든요. 뭐 지금처럼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뭐 늘 받아쓰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한 얘기가 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받아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다음 접속사만 있고 드라마 용어기도 하고 네. 그다음 대통령 읽잖아요. 이제 예. 비서들이 해주는 거. 근데 예. 그게 화면에 다 뜨잖아요. 다 떠요. 그런데 그걸 다운받으면 갖다가 되는데. 저는 더 이상한 게 앞에다 노트북 놔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트북으로 치는 사람이 없고요. 다 써요. 다이어리로. 예, 네. 그걸 갖다 왜 거기다 노트북을 놔두는지 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그래서 돼요. 화면을 보면 그럴 땐 사실 우리는 쓰지 않고 낙서를 하기 마련인데 무슨 토끼를 그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이게 손이 좌우로 움직여요. 정말 받아 적더라고요. 받아 그 적어요. 사람들이 수석들이나 장관들도. 저는 그 덕분에 총리도, 네. 김영한 회의록과 안정범 회의록이 그렇죠. 남아 네, 있었다. 비망록, 네 맞아. 사실 비망록이 아니라 업무 일지거든요. 업무 일지죠. 그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그런 네, 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받아 적은 노트만 압수수색을 잘해도 네.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저는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 의외였어요. 이런 기록 전통 훌륭하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구나. 봉건 시대에도 없는 그 이원종 비서실장이 그랬잖아요. 뭐 비선 네. 실세 얘기하니까 그런 게 어디 봉건 시대에도 없다고 그랬는데 봉건 시대에도 없는 기록 전통이죠. 일방적으로 받아 적기만 하는. 봉건 시대에는 없었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봉건 시대에는 없었던 네. 이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네. 봉건 시대보다 나았다고 얘기할 근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역사적 창피해. 경험에서 뭐 저기 사족을 달면 저는 왕정하고 민주정이 역사적으로 다른 네. 무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 자체가 네.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 단선적으로 그렇게 왕정보다 비교되지 않는다. 진보된 게 민주정이라고 그렇게 꼭 얘기할 수 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측면이 있다. 네. 이 단계 현재 민주공화국의 단계에서 해야 될 공적 채널의 그 작동이라든지 네. 합리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하는 문제들과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네. 답답한. 근데 아무튼 저는 수첩이 남은 건 네. 매우 네. 소중한 네. 유산이다. 어떤 과정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을 또 말씀해 주시죠. 간신. 네, 아첨하면서 이제 총회를 아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저기에 이것도 관중과 포숙하면 이제 관포지교 네. 많이 관포지교. 알고 있는데 네. 실은 그 관중과 포숙은 아주 그 서로의 수준을 알아보고 나라를 어떻게 누가 맞는 것이 나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그 수준 있는 인간들의 얘기였던 데 반해서 재밌는 그 가려졌던 이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재환공을 도와가지고 관중이 그 재상을 했던 건데 관중이 죽을 때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환공이 물어봅니다. 관중한테. 네. 누가 그 다음 재상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중이 저기 이 수준이 있는 총리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신하를 아는 사람으로는 뭐 임금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한 번은 군주가 스스로 판단하게끔 찬스를 제가 누굴 추천하기보다는 신하들에 아시지 대해서는 않냐? 당신께서 잘 아시지 알고 않냐? 계시지 않냐. 맞아요. 멘트를 알려면 이렇게 이렇게 날려야 날려야 돼요. 돼요. 잘 아시면서 우린 이런 말을 못해요. 안 되죠, 잘. 네. 이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태도는 겸손함일 수도 있어요. 네. 저기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네. 자기보다 좀 나는 분이 있으면 한번 판단을 어차피 답변은 자기가 할 테니까. 네. 그렇군요. 예. 우리는 누가 재상이 될 만하냐 하면 실명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에 네. 황공이 직접 이제 이름을 대줍니다. 여가는 어떤가? 여가라는 사람은 어떠냐? 네. 그랬더니 관중이 대답하는 게 그 사람은 자식을 죽여가지고 네. 임금한테 비위를 맞췄으니까 이런 태도는 인정에 어긋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네. 이 여가가 누구냐면 요리를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엽기적이죠. 자기 아들을 국 끓여가지고서는 황공한테 바치고 출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뭐가를 잘하든 뛰어나도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인정에 거스른다는 네, 거예요. 네. 이 관중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합리적인 네. 기준인데 상식적인 기준인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이것도 황당한 얘기네요. 자기 아들을 국으로 끓여서 예. 왕에게 바치. 이게 아무튼 제 나라 세가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방이라는 사람 네. 같은 경우도 맞아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임금한테 맞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둘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자면 거세를 해가지고 왕 가까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세 사람이나 얘기했는데 다 아닙니다라고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은 관중은 간신이 되긴 글렀네요. 이 사람은 간신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누굴 얘기해 준 거냐면 여가, 개방, 수조 같은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 되는 자질들을 가진 행태 속에서 이렇게
찾아내가지고선 한번 예를 들어준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결국에는 관중이 죽고 난 다음에 환공이 이 세 사람들을 가까이 있으니까 등용합니다. 등용했다가 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네. 사람이 이제 더 못 찾은 거죠. 네. 그러니까 환공이 한계인데 결국엔 못 찾고 이들 때문에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주 이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공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얼굴 삐꾸미고 특히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드물다. 네. 없진 않겠지만 네. 드물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이 관중이 지적했던 요런 세 부류, 네. 이게 역사에 이렇게 단적으로 이런 세 부류의 어떤 극단적인 사례들을 네. 있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아청꾼들 아청꾼들의 극단적 방식으로 하는 사례로 얘기했지만 이런 변형태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만 유추해 보면 상당히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놓고 되게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뭐가 사람들한테 우리 공통으로 오를까 나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 이익을 많이 따른다는 네. 거죠. 이익이 군주한테 있는 것 같으면 군주를 따르고 네. 권력 있는 신하한테 있는 것 같으면 그 신하를 따르고 A라는 신하한테 있는 것 같으면 A를 따르다가 금방 B로 가고 이익이 남의 나라 설사 적국이라 하더라도 거기 있는 것 같으면 거기를 따르고 결국 거기에 있는 대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한테서 어떤 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공통적인 교감대 그리고 거기서 유지되어야 할 보편적인 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저는 거죠. 지금 뭐 이 촛불 국면에서 이제 대선으로 가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선 주자로서 물망에 오르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해달라 진짜로 네. 하면 이제 간신히 되려면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간신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평이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주변에 당신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둬라 지금 교훈에 따르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반기문 씨가 진짜 출마할지 안 할지 네. 모르지만 지금도 보면 뭐 12일 날 들어와가지고 뭐 마포에 사무실 내고 근데 네. 그 주역이 누구냐면 외교부부터 있었던 후배들 그 외시 동기들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간신이 되기 딱 좋은 딱 좋은 조건이죠. 절대로 자기한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로만 그것도 반기문이라는 굉장히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네. 연세 많이 드셨다는 건 오 교수님 말씀에 네. 따르면 뇌 운동이 활발하지 못할 못할 수 가능성이 있는, 있는 네.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참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또 뭐 다른 후보들도 혹시 네. 주변에 진짜 주변 사람들로만 뭐 참모가 구성되어 있다면 네. 이건 크게 경계해야 된다. 네. 좋은 정치로 못 나간다. 네. 동의합니다. 네. 아니 그런 교훈을 제가 얻었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디 캠프에서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전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화가 안 와가지고 말을 전할 수는 없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 정말 이 진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좀 의심하기도 해야 된다. 동지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가두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기한테 끔찍하게 잘한 거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간신들이. 그게 확실히 네. 그 인간 그게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에 이게 인간 크기 같아요. 크기. 그러니까 맨날 저 하는 얘기를 하는 것만 듣는 것에 폭하고 네.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는 네. 우선 인간의 폭이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만 그 폭이
하다못해 이 나라를 끌어나가는 건데 네. 수많은 이해가 어떤 이 상치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걸 조정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이랬을 때는 그런 인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잣대 중에 하나가 자기하고 다른 얘기를 듣는 거, 싫은 얘기를 듣는 네. 그 훈련이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아니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원인데 400조죠. 예. 저보고 뭐 국방비도 한 푼도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오로지 인권에게만 써라. 그래도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노인 인권, 어린이 인권이 있고 장애인 뭐 또 뭐 성소수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뭐 환자는 어떻게 할 거고 여성은 어떻게 할 거고 교도소에 있는 그 교도소 그걸 다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게 정치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잖아요. 400조 원을 전부 인권에만 쓰는 세상 결코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이 실수로 온다 하더라도 정치가 필요한 건데 네, 간 씨는 좋은 말 많이 해주는 사람이다. 일단 경계해야 된다. 군자라면 좋은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네. 또 잘했을 땐 또 칭찬해야죠. 그렇긴 네, 한데 네, 네. 그 그분이 참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도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면이 많았는데 좀 아쉬운 건 막판에 가서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언론 중에 제대로 지금 보도하는 언론은 KTV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시나.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도 자기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예.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런 태도의 군주 또는 리더는 빠지기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정한 언론은 KTV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 얼마나 큰 함정인가를 깨달으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예.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갇혀버린다. 네. 또 다른 간신의 유형 마지막 네, 유형이네요 이제.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유형은 네. 아니 정상적인 그러니까 신화 세금을 잘 아니냐라고 걷는 얘기를 관심. 할 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학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취렴지신보다는 도적지신이 낫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세금 잘 거두는 신하보다는 도둑놈이 차라리 도둑놈이 낫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은 있는 재물을 가져가봐야 얼마나 가져가냐. 네. 근데 취렴지신은 세금을 백성들한테서 긁는 신하는 잘 긁어오는 신하는 대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이렇게 나오는 언명들을 이해할 때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지금보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생산력이 일단 그렇죠. 제한이 돼 있죠. 네, 농업 네,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은 이제 생산력의 폭이 그때는 비교도 안 되게 그럼요. 커졌기 네. 때문에 어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여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세금 문제가 뭘 지금도 세금 좀 문제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만 그것이 갖는 그 하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거는 그 하중은 예전이 훨씬 컸죠. 그렇죠. 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어디서 빌려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굶든지 아니면 몸을 바치든지. 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라고 하는 제한된 생산력 속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하박 네. 아주 그건 기본적인 거였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정식화되는 게 한나라 제국이 성립되면서인데, 근데 그때부터도 이미 정식화된 게 뭐냐면 항상 세금은 부자들한테 많이 걷는 거고 네. 그 일반 농민들한테는 적게 걷는 거예요. 이거는 누진세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국이 성립했을 때부터 동아시아에서 한 번도 그렇게 거꾸로 걷으라고 하는 얘기가 정책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자가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조금 내거나 조금 안 내는 내거나. 거예요, 안 내거나. 네. 근데 그게 뒤집어지면서 할 때는 항상 망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가 세금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제가 가끔가다 그런 퀴즈를 냅니다. 강의를 할 때 이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을 땐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 뭘로 망하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땡땡 2개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줘요. 이제 청취자들은 답을 아시겠네요. 무슨 얘기?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전쟁 얘기도 네. 하시고 뭐또 전염병도 얘기하시고 빈부격차 얘기도 하시고 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나라가 망하는 방식에는 공통된 게 다 세금 문제입니다. 네. 모든 나라는 세금 세금을 때문에 많이 거두거나 잘못 거두거나. 네. 그래서 망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그러면 세금을 잘 걷어오는 신화는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는 신화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귀결됩니다. 이게 이제 참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이 재미있다. 어떤 신화가 또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여기서 뭐 네. 한두 가지만 이렇게 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좀 예, 가까워졌네요. 네. 좀 가까워졌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한 790년 경이니까 당나라 덕종 때 네. 이 배연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판 탁지는 주로 이제 호조 쪽에. 네. 나중에 뭐 고종 때 조선에 보면 탁지부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탁지고요.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지출을 헤아리는 거니까 판은 이제 맞는 거고요. 네. 그럼 호조 판서. 네. 지금 얘기하면 뭐 저 재경부 장관 뭐 이런 역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상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주에서 올라오는 이 금액 중에 이제 지금 당나라 저 화폐 단위 민으로 쓴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0, 금액이라는 게 세금이겠네요. 네. 800만 민인데 이걸 결손 난 거니까 손실이 빨리, 났다. 예. 네. 그 독책 말하자면 독촉해가지고 거두어 드리는데 이 주에서 바친 게 30여만 민 정도예요. 그럼 이제 아직 결손이 자기 보기엔 크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창고 설치해가지고 관장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결손분이 나면 사실은 이게 이제 백성들한테 돌아가는데 대개 이전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농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상이 세금 탕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해군 때 이 궁궐 짓다가 하느라고 백성들한테 계속 그 세금 거두다가 인조 반영 났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세금 탕감입니다. 네. 무조건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농촌 경제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세밀하게 좀 찾아봐야 돼요. 우리 저 세금 탕감에 뭐 도덕적 해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인지 정책적 혹은 예전엔 자연재해적인 측면에서 네.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문제인지.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현대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적 자금도 투입하고 해야 이러는 되고 거죠. 복지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네. 의미에서 의미가 네.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거부하면 정책적으로 백성들을 내모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19세기 초반에 구빈법 만들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건 니들이 노동 안 해서다 이렇게 물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자본주의 초기 산업혁명 초기에 그래야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저임금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48년 혁명 1848년 혁명도 그렇게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양상들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요. 배현령이라는 사람. 배연령이라는 사람이 배연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탁지부를 맡고 난 다음에 이제 창고를 설치해 놓고 이 명목하고 숫자를 허위로 보고해요. 그래가지고 허위로 보고하니까 황제가 이거 재고가 튼튼해졌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가한 건 없고 네. 이제는 장부만 쓰는 거예요. 장부만 보고 보고를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원래 어떤 A라는 창고에 있는 게 대부분 사라졌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름더미 속에서 은이 30만 양이 나왔다. 거기다가 비단이나 재화도 다시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100만 민 남짓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회계에 안 잡혀 있는 거니까 쓰고 남은 물건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걸 가져다가 황제께서 필요하실 때 쓰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없던 게 어디 걸음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몇만 냥이 있겠어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30만 냥이 어떻게 걸음덩이에 이 없던 비단과 이런 네. 것들이 네.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겠어요. 네. 이건 분명히 다른데 그 뭔가 긁어오는 야로가 있는 거죠. 거죠, 야로가. 긁어오는 네. 거죠. 긁어왔던 거를 마치 남은 물건인 것처럼 해가지고 황제께서 황제한테 써라.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니까 남는 거 마음대로 쓰라는데 도덕적 부하도 없고 황제는 기분 좋네요. 좋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달을 해주고 그럼 이 조달된 거는 우리가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오겠어요? 네. 긁어도 백성들한테. 왔겠죠. 네. 이렇게 황제의 비위를 세금으로 맞추면서 아.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당이 망해가는 시점이거든요. 네. 망해갈 때는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시기에도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태 정확하게 보는 육지 같은 사람들이 네. 육지도 다르시나. 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네. 이분이 이제 이분이 올린 상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고전적으로 읽히고 네. 하는 상서들인데 결국에 이제 배열령이가 결국 세금 거드리는 것만 좋은 대책으로 여기고 이러면서 이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면 당연히 원망이 들어와요. 그렇죠. 원망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이 황제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떠는지 이 총애만 바라면 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런 것이야말로 조고가 예전에 네. 지루가 위마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네. 여기서 육지말이 재밌습니다. 차라리 조고는 사슴을 가리켜가지고 말이라고 했으니까 네. 같은 동물로 비유된 거는 다행이다. 비슷하게 생겼다. 오히려 같은 유다. 맞아요. 지록이마가 술 먹고 보면 사슴이나 비쌀 수 말이나 있다. 뭐 어선풀이 안경 안 끼고. 근데 배열령 저놈은 아. 없는 걸 있다 그러고 더 나쁜 놈이네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네. 있는 걸 없다 그러고 아.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다. 네. 근데 이렇게 상수를 올리면 되게 어리석은 임금의 공통점 네.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이왕 내가 써야 될 돈 못 네. 쓰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엔 육지 저기하고 배열령을 더 후회해요. 후대해요. 아. 결국에는 육지는 재상에서 파직시켜가지고 저쪽 저기 어디입니까 저쪽 지방 말단직으로 좌천시켜버리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 배열령이 죽습니다. 그 저기 탁지 맡아서 세금 거두던. 네. 그래도 이제 사료에 있는 나오는 말로는 온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황제 혼자 애도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보가 된 거예요. 세금을 잘 거두는 사람이 그러니까 백성에게 수탈을 잘하는 그런 착취를 거죠. 잘하는 네. 사람이 죽으니까 너나 없이 정말 박수 어이구 쳤는데 잘했다 만세를 부르는데 황제만 애도한다. 혼자만 애도한. 그만큼 민심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아주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단이 네. 촛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만의 논리, 네. 자기들끼리만의 세계. 그랬답니까? 네. 그렇게 고립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고립되어 가다가 밀려나게 돼 있죠. 항상 역사에서 보면 이 서경에 보면 미남이란 말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맞아요 바닷속에 있는 돌 같아서 그것도 잘 드러나지도 않고 이러면서 네. 불구하고 항해를 잘못하면은 이게 좌초시켜 버리는 그치, 우리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빙산의 일가. 네. 그 민심을 잘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마지막 칠염지신 같은 경우에 네. 보면 우리가 지금 형태는 다르지만 몇 년 전에 그 담배값 올리면서 네. 6조 어떤 12조 저는 저 액수를 정확히 보면 6조가 6조 뭐 13조로 예. 따블이 네.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담배 세로만 들어오는 예. 세금이. 이게 전용 그게
글쎄, 민중 스타령이죠. 네. 전형적인 방식, 네. 소주값을 올리거나 이런 네. 방식도 네. 그 변형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기름값에 세금 많이 붙이고. 네. 이렇게. 네. 그 상호하박 있는 데서 거두는 거 밑에서 안 거두는, 없는 데서 덜 거두는 네. 이 방식과 완전히 어긋나는 방식으로 네. 하는 정책 방식이거든요. 모든 나라가 망할 때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있는- 지금 법인세 깎아주고 아주 그 소득세도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사람들 소득세 네. 구간도 별로 안 높고 예, 이러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재벌도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자기들은 행복하겠지만 네. 대통령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서민들은 박살 나는 거고 결국 서민들이 박살 나는 게 여러 그러면 중국의 군대 안 사례에서, 가죠.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나라 망하는 네. 지름길로 이게 들어서는 거다. 군대 가는 사람들이 다 일반 백성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이고 네. 군대를 구성하고 네.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항상 세금 내는 거는 저처럼 월급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금 제일 많이 정확하게 내지 않습니까? 네. 원천징수니까 예. 뭐 내고 자시고 없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가 이게 세금이 그렇게 상호하박이 안 되면 네. 아래가 항상 로드를 걸게 되고 그렇죠. 그럼 맨 밑에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는 내려주면 차츰차츰 그 붕괴가 위로 연결되면서 세금 내는 계층 줄어들고 군대 가는 계층 줄어들고 네. 누가 자기 살기 힘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 바쳐 싸우겠어요. 자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보수면 부자들한테 많이 걷자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 사회가 오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수 아닌가요? 진짜 보수를 진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보수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게 역사적으로는 보수들이 그렇죠. 네. 내걸었던 프레이즈고 아니 사회보장 사회복지도 제일 처음 했던 게 비스마르크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맞습니다. 예. 도이칠란트 통합 과정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만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안 되는 19세기 말인데. 그 다음에 히틀러만큼도 안 되고 보수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오학령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2주 동안 살펴본 거에 따르면 그냥 간신들이죠. 간신 아류들이든지 스펙 좋은 간신들. 누구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국정농단 과정에서는 겨우 딱 한 명? 네. 유진용 전 문체부 네. 장관? 그것도 그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분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였고 그 다음은 잘리는 거였고요. 네, 그거 말고는 안 드러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초기에 국정농단 알려진 초기에 국무회의에 가서 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사표 내는 사람 하나도 네. 없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다들 입을 틀어막고 지금 여기가 애당초 사표 낼 생각이 없는 네, 분들이죠.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자리 아니죠. 네. 그 자리가 좋아서 온 분들한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뭐 20명이 넘는 국무위원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초, 중, 고 대학을 나왔을 거고 그 사람도 친구들 중에 뭐 서민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고 네. 자기 명예도 있는데 예.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만 보이는지 예. 야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간신들이요? 이게 정리해죠. 지금 정리되려고 막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간신들도 또 데뷔해야 되고 데뷔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게 너무 한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간신짓 하면서 스스로 망가지는 거죠. 긴 안목으로 보면 그렇죠. 판단이 망가지는 거고 사실 제가 부처님 같은 소리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삶이 행복할까 싶어요. 근데 행복하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자기도 들어선 간신의 길이니까 네. 한번 간신의 길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 사소한 차이가 나중에 천리 그렇죠. 차이가 난다. 네. 이게 네. 보통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지. 시작은 5도 차이지만 쭉 벌어지면 예, 엄청나죠. 호리지차가 천리지별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근데 하긴 간신 걱정할 계제는 아니에요. 네. 간신은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잘 살자는 거 아니거든요. 앞날 예측하고 정말 맹자 말대로 나이 먹어서 폐유지 안 죽고 네. 몇 사람 가족들이 몇 년 앞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살고 이런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뭐 다 떵떵거리면서 살자고 예.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런 욕심도 없고요. 네. 그런 길을 가는 것조차도 저해하는 네.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운영해 왔고 또 지금도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금부터는 간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간신 이상의 집요함과 관찰, 감시, 그다음에 사후에 대한 대안까지 네.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 자, 간신히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사람들인데 사익 추구의 전형적인 모습이 간신인데 사실은 오학령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살펴본 간신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집요하고 능력자이고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또 승리하고 네. 또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 우리도 뭐 간신만큼 똑똑해지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계속 간신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예. 그래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조선이 됐다 거기다가 지옥으로 가서 헬조선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었고요. 어이구 하여튼 2주 동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헤어지셔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들하고 저기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제가 뭐 간신 얘기를 쓰려고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좀 이렇게 모아놨던 것 중에 이렇게 한번 나도 간신을 정리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간단하게만 좀 입문 형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이 체계적이라 그럴까? 네. 간신도 체계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소상하고 그 현실의 적용 문제는 나중에 이제 듣는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네. 거고. 아니 그런 걸 책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 조선의 간신들도 한번 일별해 주시고. 네. 이제 제 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검증해 가면서 공부 양을 생각해서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2주 동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 좀 해주셔야 됩니다. 팟빵에서 구독 신청하기 그리고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부탁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